사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무려 6살 때부터 끔찍한 불법 약물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언맨의 화려함 뒤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처절한 추락의 시간들이 수두룩하게 숨겨져 있었죠. 철창에 갇혀 할리우드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던 그가 어떻게 지금의 위대한 전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복잡한 그의 인생사를 제가 하나씩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실 겁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비극은 놀랍게도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작 6살이던 아들에게 불법 약물을 권하며 그야말로 괴상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죠.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그는 일찍부터 중독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80년대 청춘 스타로 반짝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정작 그를 나락으로 이끈 건 영화 회색도시였습니다. 극중 처절한 불법 약물 중독자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영화 속 상황이 실제 삶으로 끔찍하게 번져버린 것이죠. 결국 그는 퇴근 후와 주말마다 약에 취해 지내는 기능적 중독자로 완벽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처음 이 비하인드를 접했을 땐 참 씁쓸하고 막막했어요. 연기를 위해 자신을 내던진 대가가 이토록 가혹한 현실의 저주로 돌아올 줄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의 불안정한 모습은 촬영장에서도 수두룩한 문제를 일으키며 서서히 평판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따로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 멈출 줄 모르는 중독은 기어코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죠. 무려 나체로 이웃집에 들어가 잠이 들거나 탕탕이를 소지한 채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체포되는 일들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법원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에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그는 15개월 동안 연방교도소라는 끔찍한 빙하기를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인기 드라마 엘리 맥빌로 간신히 재기를 노렸으나 또다시 체포되면서 가차없이 해고당했죠. 이 시기 할리우드에서 그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작사들은 그를 고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험 가입조차 거부당하자 철저히 그를 외면했습니다. 한때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며 천재성을 인정받았던 명배우가 이제는 단돈 몇 푼의 가치도 없는 기피 대상으로 완벽하게 추락해버린 겁니다. 수많은 동료가 등을 돌리며 그의 인생은 이렇게 영원히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그를 철저히 외면할 때 명배우 멜 깁슨이 기꺼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죠. 멜 깁슨은 자신의 사비로 막대한 보험료를 직접 내주면서까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영화 노래하는 탐정에 전격 캐스팅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들의 인연을 제가 하나씩 짚어보니 멜 깁슨 역시 과거에 치명적인 실수를 겪었기에 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헌신에 힘입어 그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극적인 전환점은 영화 고티카 촬영장에서 지금의 아내 수잔 레빈을 만난 것이었죠. 그녀는 불법 약물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결코 곁에 남지 않겠다는 단호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함은 그가 수십 년간 짊어졌던 중독의 사슬을 끊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만난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그를 다시 단단하게 일으켜 세운 셈입니다. 어쨌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맑은 정신을 되찾은 그에게 인생을 통째로 바꿀 일생일대의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마블의 아이언맨이었죠. 하지만 마블 경영진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약물 중독자 출신 배우에게 회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습니다. 다른 유명 배우들이 수두룩하게 물망에 올랐지만 존 파브로 감독은 오직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만이 토니 스타크의 굴곡진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왜 그렇게까지 고집했는지 의아했지만 상황을 하나씩 같이 볼게요. 과거의 처절한 실패와 굴욕을 뼈저리게 겪어본 사람만이 오만함을 버리고 세상을 구하는 영웅의 무거운 책임감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1억 4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이 영화는 무려 6억 달러에 가까운 흥행을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둡니다. 개인의 깊은 상처가 위대한 캐릭터와 만나 전 세계 관객을 열광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언맨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후에도 그의 도전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미디 영화 트로픽 선더에서는 흑인 분장, 이른바 블랙페이스를 감행하며 또 한 번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섰죠. 자칫하면 간신히 되살린 커리어가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 끔찍한 도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종차별적 희화화가 아니라 메소드 연기에 미쳐버린 백인 배우의 허상을 소름돋게 풍자하며 오직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모든 우려를 극적인 찬사로 뒤바꿨습니다. 이 영화로 그는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그저 운 좋은 스타가 아닌 진정한 연기파 배우임을 스스로 명확히 증명해냈죠. 그리고 마침내 영화 오펜하이머를 통해 생애 첫 아카데미 트로피를 거머쥐게 됩니다. 6살의 꼬마가 겪어야 했던 가혹한 시련부터 감옥의 찬 바닥을 뒹굴던 굴욕까지 그 모든 과거가 차곡차곡 쌓여 위대한 마스터피스를 완성해낸 셈입니다. 정말 한 편의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뭉클한 서사입니다. 시상식 단상에 오른 그는 특유의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제 끔찍했던 어린 시절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라는 농담으로 수상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굴욕적인 과거마저도 담담히 끌어안으며 사람들을 웃음짓게 만드는 이 여유로운 모습이야말로 그가 진정한 전설로 불리는 이유가 아닐까요? 한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구제불능의 골칫덩이라 비웃었지만 기어코 스스로의 한계를 깨부수고 돌아온 그는 결국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배우로 우뚝 섰습니다. 끝없는 절망과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맞서 싸워온 그의 삶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막막한 현실에도 무척이나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